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총선 결과 발표 이후 대선 후보 구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후보는 유도연호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골가르당 출신의 유습 깔라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는 얼마 전까지 경제조종장관을 지낸 하타 라자사 전 장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타 라자사 전 장관의 사임으로 인도네시아의 18위 자산가인 까이룰 딴중이 신임 경제조종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 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등은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이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것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혈세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도 전국이 안정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좀 더 자세한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5월 22일 미 달러당 11,531 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84 루피아 상승한 모습입니다. 경제 부문의 특별한 이슈보다는 정치 부문의 소식이 더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는 5월 22일 미 달러당 1,024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원 하락, 즉 평가 절하를 보였습니다. 미 달러당 1,020원 수준까지 떨어지자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나타나고 업체들의 수입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겹치면서 1,020원대 중반대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한국 외환 시장은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 관계자들은 미 달러당 1,000원을 방어하기 위한 1,020선 방어라는 표현으로 요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5월 22일 8.9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2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5월 22일 8.14%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결과가 반영되면서 8.05%로 잠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22일 4,970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중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틀 동안 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량도 일평균 8조 루피아에 근접한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일 정도 남은 6월 4일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후보들은 지역개발계획 등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 시 참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9일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조코 깔라 후보 진영은 42쪽, 프라보워 하타 진영은 8쪽의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 점을 감안해보면 양이 다소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을 크게 구분해보면 부패 척결, 경제, 인권 및 소수자 보호, 교육, 환경, 사회복지, 외교 등 7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워 하타 진영에서는 인권 및 소수자 보호 부문과 외교 부문에 대한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부패 척결과 관련한 양 진영의 공약과 의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부패 척결 부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유도연호 대통령의 당선 시에도 이에 대한 공약이 크게 영향을 미쳤었다고 합니다. 공약 내용은 프라보워 하타 측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 관한 양측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조코 깔라 진영은
경제 민족주의, 친서민 정책, 인프라 확대, 이슬람 금융, 석유 가스 부문의 경제 주권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식량 및 에너지 자금률 개선, 노동권 강화, 지역 간 연결 인프라 개선, 운송 부문의 가스 사용 증대를 통한 보조금 축소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보 핫다 진영은 경제성장률 7에서 10% 달성, 석유가스 계약 개정 및 법 개정을 통한 경제주권의 개선, 농어민 및 노동자 대상 마이크로 파이낸스 실시로 소득격차 개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10% 배정,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 즉 MP3EI 지속, 지역 인프라 개선, 보조금 수급 대상 개선을 통한 실질 지원 확대, 이슬람 금융 활성화, 성지순례 기금의 관리 등입니다. 양측의 공통된 공약 내용으로 석유 가스 부문의 경제주권 개선과 인프라 개선, 이슬람 금융 확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양자 대결로 진행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대체로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빠닌 자산운용에서 15조 루피아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벤자민 하라뚜아 시아안은 최근 시장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제주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코 깔라 후보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을 당차게 추진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OCBC의 웰리안 위란토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부문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거일까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월요일 각 진영 후보 등록 결과에 우선 안도하면서 희망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들 모두 사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며 재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리라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혼선 없이 인도네시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7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구매력 기준 경제 규모가 2011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세계은행 자료를 최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런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메일링 오예 가디너 교수는 이번 조사가 구매력 평가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실질 GDP를 반영한 계산으로는 다소 다른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매력 평가라는 것은 동일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각 국가의 물가가 반영된 상대적 통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구매력 평가가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국가는 다소간 높은 구매력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구매력 평가를 통해 세계은행이 파악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는 미 달러 기준 2조 600억 불로 세계 10위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질 GDP를 기반으로 평가할 경우, 즉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미 달러 기준 8,460억 불로 세계 16위 수준이 됩니다. 메일링 교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를 반영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8,539불이지만 실질 GDP 기준으로는 3,511불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51,242불은 물론 태국의 5,395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2000년 0.29에서 2011년 0.38로 악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메일링 교수는 기분 좋은 측면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불평등, 부패, 낮은 교육 수준 등을 해결해야만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말에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즉 AEC가 출범하게 됩니다. 태국의 정치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출범하게 되면 적지 않은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국, 6억의 인구, 그리고 미 달러 기준 2조 달러 규모의 거대 단일 시장이
더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0개 회원국 중에서도 국토 면적이나 풍부한 자원은 물론 구매력이 상승하는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한스 파월 비르크너 회장은 AEC 출범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보태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장 시급한 것을 꼽으라면 경쟁에 스스로를 과감히 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효율 증대로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인적 자원 개발이야말로 다른 경쟁국보다 더 나은 차별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EC 출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과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지면서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43%의 하루 생계비가 여전히 미 달러 기준 2불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대외 개방은 자국 산업 보호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르크너 회장은 EU의 출범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결국에는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업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내수 시장도 매력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전진기지 목적으로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한 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는 인도나 중국에 대한 대체 투자지로서의 매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를 선도하는 인도네시아를 기대해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자카르타에서 고층 건물의 입지를 고르시라 하시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자카르타 서부의 끄본 쭈룩 및 남부의 떼베 시만뚝방을 꼽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감안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페리 살란토 이사는 부동산 개발의 핵심은 정부의 인프라 개발 계획입니다. 남부 자카르타의 울루자민과 끄본 쭈룩을 연결하는 자카르타 외곽순환도로 7.7km 구간이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떼베 시마뚝방 지역도 중심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오피스 빌딩이 모여들기에 좋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유료도로의 접근이 좋아서 공항, 항구는 물론 공단 개발이 한창인 북가시 및 땅그랑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오피스 빌딩 개발 지역은 높은 지가로 인해 주거 지역으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주거 지역 개발로는 빈따로, 알람수트라 및 부미 세르뽕 다마이 등을 꼽고 있는데요. 이들도 모두 자카르타 외곽 지역입니다. 한 해 시작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5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더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5월 21일, 바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둘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2와 1이 들어간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함께 살아가느라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